30일 영상을 찍는 오늘입니다. 24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상이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영상이 무려 1000개가 넘는답니다. 유튜버의 이름은 창현의 거리 노래방이란 콘텐츠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노래 좀 한다는 출연진만 나와도 각종 SNS에 짤이 돌아다니고요. 심지어 현직 가수도 출연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조회수만 해도 3천만 회 이상,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영상이 비공개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공지 영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폐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적폐입니다. 일단 간단한 기본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닉네임 창현, 본명 이창현, 나이 1985년 1월 2일생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요. 저랑 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별명으로는 창구라, 창친놈, 창시코패스, 창스노트 등등이 있습니다. 별명의 의미는 그렇게 좋은 의미의 별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력은 아프리카 BJ 철구의 패밀리크루 비글스의 멤버로서 맹활약을 펼치며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5일 첫 방송을 진행한 거리 노래방 컨텐츠가 대박! 그렇게 여기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저작권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시작은 공지 영상으로부터입니다. 대기업의 갑질이란 단어로 많은 구독자 그리고 게시판 이용자들이 저건 저작권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유튜브가 부쩍 컨텐츠에 대한 품질 강화와 저작권 강화를 시행하고 있죠. 거기에 맞춰 무려 1000개 영상이 비공개 또는 삭제된 상황이 있으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작권 문제는 유튜브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창현은 노래방 기계로 거리 노래방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주 음원에 대한 저작권 지불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또 여러 게시판 이용자들은 MR을 제공하는 금영 또는 태진이라는 노래방 기계 회사와 불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또 한국음원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기사를 통해 모르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창현은 해명 영상을 통해 자신은 유튜브에 저작권을 내고 있다라며 유튜브는 영상 광고의 수익에서 저작권료를 먼저 떼고 자기한테 지급한다는 인증샷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창현은 노래방 반주기기 업체와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TJ 미디어와는 지난해 10월 후원 계약을 맺고 반주기기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저작권 문제도 해결됐다며 금영 측에도 반주기기 사용을 허락받아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창현은 다만 이들 반주기기 회사와 계약 등을 조율해야 하는 단계여서 기존 영상을 잠시 내린 것이라며 조율이 끝나는 대로 영상을 다시 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창현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랍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반주기 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 첫 번째,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는 선 저작권료를 먼저 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남은 건 반주기 MR 사용인데요. 그걸 협의 중이라고 밝혔죠. 제가 생각했을 때 딱 그겁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노래방들 수입이 좋지 못하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어요. 물론 노래방 업체들의 MR 수입도 어느 정도 감소했겠죠. 아무튼 제가 드리는 정보로 잘 판단해 보시고요. 이번 사건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저작권 이야기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창현의 비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인이 부른 것도 아닌 일반인들의 노래를 겨우 본인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본인 저작물을 취급함. 출연한 사람들도 퍼가서 올리면 안 됨. 그 전에 이미 아티스트들의 저작물인 노래를 가지고 노래방 반주회사의 저작물인 반주를 가지고 영리적 활동을 했으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임에도 대기업 갑질 운운을 하면서 컨텐츠를 돈으로만 본다. X같은 소리를 시전. 본인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개거품 물면서 원 저작권자들의 대응은 갑질임. 이런 날강도 같은 쉐이. 그리고 이런 댓글도 달렸죠. 노래를 지가 작사 작곡한 것도 아니야. 노래를 연주한 것도 아니야.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야. 이거 촬영 말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놈이 남들 저작권 가지고 역겹게 대기업 갑질 운운하네. 등등 저작권에 대한 창현의 내로남불적 태도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옹호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노래 자체를 트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MR 틀어서 일반인들 노래 부르는 건데 이게 저작권 위반임? 솔직히 개쌉 오바 먹이역 갑질 같은데 음원 원본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덜덜. 이건 살짝 어린 친구의 개념 없이 쓴 글 같고요. 그리고 이건 논리적인 반박입니다. 저거 봤는데 채팅창에서 저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 따지는 애들이 있던데 여기 있을까봐 적어주자면 음악을 리메이크나 커버했을 때 수익을 일정 나누는 시스템이 있음. 원작자나 저작권자가 걸어놓은 거라 저 시스템은 맞는 거임. 등등 해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즉 김적폐 피셜은 이렇습니다. 물론 유튜브의 부분의 해명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실제 유튜브는 음원에 대해 일정 부분 나누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다면 영상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채널이 삭제됐겠죠. 그리고 유튜브 시스템이 맞다면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유튜브를 통해 정산을 받겠죠. 이미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요. 그럼 남은 건 하나, 반죽이기 회사입니다. 실제 기사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협의를 한다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 유추했을 때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물을 만들어 그걸로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당연히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저작권 지키는 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일단 법도 복잡하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저 같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규모적으로 큰 분들이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방법이 있지만 저 같은 학고방 유튜버들은 진짜로 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좀 손쉽게 해결하는 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유튜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컨텐츠를 만들겠죠. 이상 지금까지 김적폐였습니다.